Arthur, does it help to have someone to talk to? You don't listen to you. All I have are negative thoughts. Ah, green! Again, pal. Save Martha! 영화 개봉 후 2주 만에 약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계속해서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 이에 따라 앞으로의 DC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또 DC 이슈를 다루지 않을 수 없으니 간만에 돌아왔습니다. 참 의도한 건 아닌데 두가리에선 자꾸 DC 이야기만 하네. 더 칼렙! 전 세계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태영님 애지게 인사 박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400만 관객, 수많은 호불호에도 극장가를 순항 중인 조커. 정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던 옆방은 이미 뒷전으로 밀려났고 이제 사람들은 DC하면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를 먼저 기억해버리는 의도치 않은 팀킬을 해버리고 말았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찌 보면 벼랑 끝에 몰려 워너브라더스가 정말 그들의 조커로서 꺼내들었던 이번 영화가 생존기가 아닌 필살기로 쓰였을 상황이었다면 어떠했을까? 환경적인 모든 요소들이 최선의 상태였다면 어땠을까? 라는 일종의 덧없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원래 노가리 까는 컨텐츠예요. 짜란. What are your superpowers again? I'm rich. Shall we? 자, 우선 DC 영화들의 역사를 좀 나열해보겠습니다. 1951년 슈퍼맨과 몰맨, 1966년 배트맨, 1978년 슈퍼맨, 1980년 슈퍼맨2, 1982년 늪지의 괴물, 1983년 슈퍼맨3, 1984년 슈퍼걸, 1987년 슈퍼맨4, 1989년 늪지의 괴물2, 그리고 또 배트맨, 1992년 배트맨 리턴즈, 1995년 배트맨 포에버, 1997년 배트맨과 로빈, 그리고 스틸, 2004년 캐도먼. 와, 아무리 기술이 딸린다 그래도 이거 거진 50년 동안 슈퍼맨하고 배트맨밖에 안 만들었. 어쨌든 기나긴 역사를 가진 우리의 DC 영화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06년 슈퍼맨 리턴즈를 시작으로 수많은 히어로들이 하나의 세계관에 존재하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짜란. 그렇게 5년 후 2011년 이미 2008년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옆 동네 마블에선 그들의 유니버스에 대한 빌드업을 시작하고 있었고 아이언맨의 빨강색과 대조되는 푸르디푸른 초록색으로 워너브라더스 DC는 그들만의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다시금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릴라전 반지의 선. 여기까지가 이럴 수가 있나 싶은 DC 유니버스의 선사시대. 2013년 맨 오브 스틸을 진짜 시작으로 DC는 저스티스 리그라는 히어로 집단을 메인 프랜차이즈화 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배트맨 대 슈퍼맨,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저스티스 리그마저 흥행참패, 완성도 부족이라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 연이은 그들의 실패는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배트맨, 벤 애플렉의 하차. 뭐 사실상 알코올 중독으로 반쯤 내쫓긴 건데 찾아보니까 다행히도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과형 복귀 가자! 어쨌든 전체적인 프랜차이즈 스토리의 중심이었던 배트맨이 하차하게 되면서 그나마 도중에 비춰진 후속작의 떡밥마저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이후 같은 유니버스 작품으로 원더우먼, 아쿠아맨, 샤잠의 후속편, 플래시의 솔로 무비,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리고 버즈 오브 프레이까지 여러가지 영화들이 기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실상 DC가 여태껏 밀어오던 스토리이자 팬들이 가장 흥미롭게 지켜보았을 벤 애플렉 배트맨, 헨리 카빌 슈퍼맨에서 사는 물 건너간 셈이 되어버렸죠. You did this. I had to. You won't let me live. Clark. 나름대로 열심히 올려오던 탑의 한 축이 사라져버린 마치 솜사탕 씻는 너굴맨이 되어버린 현 시점. 멘탈이 그야말로 넝마 조각이 되어버린 워너브라더스. 그런데 이때
토드 필립스 감독의 영화 워독의 시사회에서 감독은 워너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미 괴물같이 커져버린 마블의 그림자 아래서 따라갈 생각은 접읍시다. DC는 마블과의 차별성이 필요해. 훌륭한 감독들을 섭외하고 예술성을 가진 DC의 또 다른 독자적인 블랙 유니버스를 만들자고. 워너 입장에서 그의 제안은 꽤나 구미가 당기는 것이었으나, 문제는 토드 필립스 감독이 원했던 영화의 등급은 R등급, 우리나라로 치면 성인 등급의 영화였고, 당연하게도 다른 등급에 비해 기대 수익이 적은 이 프로젝트에 워너브라더스는 쉽사리 오케이 사인을 꺼내지 않았지요. 이에 토드 필립스 감독은 무려 1년가량의 시간 동안 스튜디오를 왕복하며 그들을 설득하기에 이르렀고, 코믹스 기반 영화의 제작비로는 매우 저예산인 5,500만 달러, 우리 돈 650억 원을 제작비로 쓴다는 조건에 기어이 허가받게 됩니다. 옆 동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가장 저렴한 제작비로 만들어진 앤트맨조차도 1억 3천만 달러. 사실상 워너브라더스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그렇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회적으로 크나큰 파장을 일으키며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의 영광을 얻게 된 조커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럼 정리해보죠. 현 시점에서 DC 영화에는 두 개의 유니버스 혹은 프랜차이즈가 존재합니다. 저스티스 리그를 메인으로 앞세운 일명 DC 확장 유니버스, 다른 하나는 최근에 개봉한 조커, DC 블랙 유니버스. 그러나 조커의 경우는 다른 캐릭터들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일반적인 유니버스의 명칭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옴니버스식의 세계이며 다른 어떠한 캐릭터들과도 크로스오버되지 않는다고 전해졌고, 이에 따라 추후에 개봉하게 될 또 다른 독자적인 배트맨 영화, 로버트 패틴슨 주연의 더 배트맨 또한 별개의 영화로 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담인데 후속작은 호아킨 피닉스가 하면 하겠다, 계획은 없다, 아마 안 만들 것 같다 라고 말했던 감독의 인터뷰 이후 호아킨 피닉스는 후속작에 대해 꽤나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후 전체적인 판도가 어떻게 뒤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만, 현재만 놓고 본다면 메인 유니버스, 조커 유니버스, 더 배트맨 유니버스 모두 별개의 세계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배트맨 감독님이 얘도 DCU래요. 연관이 거의 없다고는 하는데 유니버스는 두 개인 걸로. 자, 그런데 여기서 캐릭터들을 아우르는 유니버스가 왜 필요할까요? 슈퍼히어로 장르는 대부분 그 캐릭터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캐릭터 영화이며 인물 간의 연계성을 만들어내고 그로써 깊이를 더해 얻어가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 도 있습니다만, 순전히 사업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서 얻어가는 기대 효과라는 것이 생각 이상으로 어마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옆 동네 마블의 앤트맨 프랜차이즈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죠. 장장 10년을 이어져온 마블의 메인 이벤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했습니다. 이에 대중들은 열광했고 사람들은 마블을 알든 모르든 너도 나도 인피니티 워를 보러 갔어요. 수많은 캐릭터들과 그들의 전투가 하나의 스크린에 담겼고 관객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아이언맨! 와, 닥터 스트레인지! 와, 토르 너무 멋있다! 그리고 갑작스레 이어진 민머리 거봉 선생님의 대환장 먼지 파티. 관객들 영화 보고 나와서 스턴 걸린 채로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곧바로 두 달 뒤 앤트맨과 와스프라는 또 다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가 개봉. 비교적 인기가 없던 앤트맨 프랜차이즈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린 캐릭터들의 실마리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 이 작품에 사람들은 당장 극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지요. 결과는 관객수 540만 명. 참고로 앤트맨 첫 번째 솔로 영화 관객수가 겨우 280만을 조금 넘긴 수준이었으니 이는 확실히 앞선 영화의 버프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현재의 마블, 정형화된 틀 안에서 나쁘지 않은 정도의 퀄리티만을 챙기고 대대적인 세계관을 구축한 뒤 이후 터뜨릴 메인 이벤트의 재료로서 솔로 영화들을 활용한다 라는 단점을 갖게 됨과 동시에 팬들로 하여금 그 부속품을 모두 보지 않으면 방대한 스토리를 100% 이해할 수 없는 구조를 갖게 되어 반강제적으로 모든 영화를 챙겨볼 수밖에 없는,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도 일정 관객수 이상은 채워지는 긍정적인 패시브 효과도 받게 되었죠. 물론 덕분에 그 진입장벽이 날로 더 높아지고는 있는데 God, can't we send someone after them? That's against the rules. Either they make it back or they don't. Can't risk losing anyone else. 짜란. 그렇기 때문에 워너브라더스 입장에서는 유니버스 영화를 성공시키고 싶어 할 겁니다. 옆에서 너무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토드 필립스 감독은 조커가 외부 유니버스와의 접점은 없을 거라 못 박았습니다만 만일 모든 상황이 조금씩 달랐으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평행세계의 조커는 어떠했을까? 여기서 전제를 몇 개 깔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DC가 모든 저스티스 리그 관련 영화, 속칭 DCU의 프랜차이즈를 모두 평타 이상으로 성공시킨 상황. 둘, 워너브라더스가 상업성뿐만 아닌 마블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 셋, 어쨌든 크나큰 성공으로 인해 워너브라더스의 부담이 많이 적은 상황. 이 시점에 토드 필립스 감독이 DC에게 찾아왔고 똑같은 제안을 내밀게 됩니다. 야, 마블 따라가지 말고 차별성을 두자. 예술성 오지는 감독 데려다가 개쩌는 영화 뽑아내자고. 블랙 유니버스 하자고. 여기서 워너브라더스는 고민합니다. 아니 굳이 우리 메인 유니버스 잘 되고 있는데 따로 위험 부담까지 있는 블랙 유니버스를 이거 런칭을 해야 돼? 심지어 캐릭터들 간의 티키타카도 없이? 부담감이 없이 상황이 급하지 않았던 워너브라더스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좋아, 토드 필립스 조커 합시다. 근데 조커는 지금 이미 우리도 한 명 있거든? 벌써 조커가 나와버리면 10년 사이에 조커가 3명이야. 그리고 조커는 인기가 너무 많은 캐릭터이기도 하니까 필살기로 씁시다. 블랙 유니버스 좋아. 예술성 잡고 우리만의 스타일 딥 다크하게 갑시다. 대신 조커는 좀 뒤로 미뤄. 이로써 펭귄, 캐두먼, 리들러, 스케어크로우 등등 DC의 쟁쟁한 캐릭터들의 블랙 유니버스 영화가 차례로 기획되게 됩니다. 이때 또 한 가지 요소가 추가되게 되는데 바로 각 캐릭터들이 서로의 영화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으나 잠깐 지나가는 뒷배경에 TV 속 머레이쇼 화면, 코미디 공연의 포스터, 뉴스에 나오고 있는 토마스 웨인, 휘날리는 신문지의 기사 한 면 등등의 간접적인 요소에서 차기작의 떡밥들을 흘리듯이 노출시킵니다. 이에 팬들은 그 장치들의 궁금증을 갖게 됨과 동시에 그 떡밥들은 유튜브 등의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 SNS 등에서 거론되게 되고 이는 곧 화제성과 코어 팬층으로 이어지게 되죠. 사실 이건 옆 동네 마블도 마찬가지인데 코믹스 영화, 캐릭터가 중심이 되는 영화라면 더더욱 이런 부수적인 컨텐츠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많은 팬들의 컨텐츠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혹은 블랙 유니버스의 진정한 조커 카드이자 필살기, 원기옥,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가 공개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제 큰 욕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상은 자유라니까. 짜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러면 앞으로 DC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조커의 성공이 저스티스 리그, 메인 유니버스의 흥행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버프를 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요. 다만 워너브라더스, DC 윗선이 바라보는 영화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현재 워너미디어 CEO 존 스탠키가 더 이상 DC 메인 유니버스 영화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면서 파멸의 훈수, 워너브라더스의 간섭은 사라졌고 DC에게 정말로 자유가 생겼습니다만 분명 그들 사이에서도 의견차는 있었을 겁니다. 팬들에게, 대중에게 먹히는 DC의 장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마블과는 차별화된 성공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팬들의 열광을 받을 수 있는지 그들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현 시점에서 조커의 존재감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끌어나갈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My mother always tells me to smile and put on a happy face, to bring laughter and joy to the world. 자, 이렇게 해서 만약 최선의 상태에서 조커가 나왔다면 이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두가리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적어서 이 영상을 완성해주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노가리? 두가리니까 어쨌든 여태까지 태영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